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금융 업무를 도와드린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오늘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될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 평소 단골이신 81세 김옥순 할머니가 은행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훈아, 요즘 뉴스에서 뭔가 돈을 준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할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번 기회만큼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절대 놓치면 안 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까? 어제 오후 78세이신 박순자 할머니가 우리 주민센터로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손에는 구겨진 신문을 들고 계셨죠. 민수야, 이거 진짜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지원금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 8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서 결국 지원금을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몇 달 동안 아쉬워하셨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며칠 전에 우리 동네 72세 이영희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딸아이가 뭔가 신청하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 같은 늙은이도 정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머니 댁에 방문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라에서 왜 나한테 돈을 줘? 하시면서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니까 아이고, 그럼 빨리 신청해야지. 하시면서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만 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68세 최봉순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받아서 우리 가게에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시면서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지원금이 단순히 용돈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지난주에 시장에서 만난 70세 안순옥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지원이라도 있으니까 숨통이 트인다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복지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거예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돈을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번엔 정말 특별합니다.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에이, 그게 무슨 큰돈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돈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제 우리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상담받은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어제 오신 74세 정말순 할머니 경우를 보면요.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본 15만 원에 추가로 25만 원을 더 받으셔서 총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정말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 68세 김봉식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할아버지는 기본 15만 원에 추가로 15만 원을 더 받아서 총 30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지역에 따라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3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5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남 고흥에 계시는 제 고향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이신 박영자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25만 원, 지역 추가 5만 원까지 해서 총 45만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둘이 합치면 90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전화로 이런 돈이 어디서 떨어졌나 싶어서 꿈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라고 해서 한 명이 신청하면 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꼭 각각 신청하셔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 동네 76세 조순덕 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실 뻔했어요. 할아버지가 신청하니까 자기 것도 함께 될 줄 알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알려드려서 할머니도 따로 신청하셨지만요. 신청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상품권 앱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직접 주민센터나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직접 가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다 도와드리거든요. 그리고 혹시 놓친 부분이나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고요. 어제 오신 80세 김순옥 할머니는 처음엔 나는 스마트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하시면서 걱정하셨는데요. 제가 할머니 직접 오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니까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요. 월요일은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 화요일은 2나 7인 분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모르고 첫날에 우르르 몰려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동네 73세 윤봉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는데요. 할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3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 다시 오시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럼 그때 오지 뭐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돈을 받는 방법이에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거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로 받으시면 카드사 포인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48세 박정미 씨가 바로 그렇게 해서 지원금도 받고 포인트도 받아서 일석이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지원금 관련해서 스미싱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공식 문자가 아니면 다 가짜예요. 우리 동네 69세 이철수 할아버지도 며칠 전에 이상한 문자를 받으셨대요. 다행히 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안 눌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조심하세요.
자,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면 정작 쓸 때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이 돈은 내년 11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 이후엔 자동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네 71세 김영희 할머니가 민수야,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기한 안에 써야 해요. 작년에 비슷한 지원금이 있을 때 우리 동네 83세 박만식 할아버지가 아까워서 못 쓰고 계시다가 결국 날려버리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에이, 그냥 쓸 걸 그랬다 하시면서 몇 달 동안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계획적으로 그리고 빨리빨리 쓰세요. 아끼려고 모셔둘 돈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에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안경점, 약국까지 다 가능해요. 어제 우리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신 58세 정미경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평소에 비싸다고 못 오시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이번엔 파마 한번 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70세 한순자 할머니는 평소에 외식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손자들이랑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 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못 쓰는 곳도 있어요. 큰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안 돼요. 공과금이나 세금, 보험료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지난주에 76세 최봉수 할아버지가 큰 마트에서 쓰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정책 취지가 있어요. 우리 동네 작은 상인들을 도와주자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이신 63세 김철호 씨는 요즘 큰 마트 때문에 장사가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주실 것 같아서 기대돼요 하시더라고요. 약국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동네 약사 선생님이신 45세 이연주 씨 말씀으로는 어르신들이 평소에 비싸서 못 사셨던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이번 기회에 사실 수 있겠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돈을 쓸 때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잖아요? 그럼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말이에요. 우리 동네 42세 김정희 씨가 바로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으셨어요. 지원금도 쓰고 카드 포인트도 받고 일석이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74세 윤순덕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할머니가 손자들과 함께 할머니 용돈으로 뭘 사줄까 하면서 즐겁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그동안 손자들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줬는데 이번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줄 수 있어서 기뻐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카드를 맡겼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본인이 직접 사용하세요. 그리고 영수증도 잘 챙기세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78세 신영자 할머니는 영수증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하시면서 예쁜 파일에 정리해서 보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카드를 분실하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다른 사람이 주워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다른 사람이 모르게 잘 관리하세요. 며칠 전에 80세 이봉수 할아버지가 카드를 잃어버리셨는데
다행히 바로 신고해서 문제없이 재발급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는데 이런 건 절대 깜빡하면 안 되겠구나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단순히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동시에 우리 동네의 경제도 살리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제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니까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평소에 장 보기를 꺼려 하시던 77세 김옥분 할머니가 상인 아주머니와 즐겁게 흥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엔 좀 비싸도 괜찮아. 어차피 나라에서 준 돈이잖아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할머니도 기뻐하시고 상인 아주머니도 기뻐하고 이게 바로 정책이 의도했던 모습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동네 미용실도 요즘 예약이 꽉 찼대요. 평소에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미용실이냐 하시던 할머니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예뻐져 보자 하시면서 예약을 잡고 계시거든요. 미용실 사장님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며칠 전에 82세 정순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나? 하시면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받을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평생 세금 내고 나라를 위해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나라에서 할머니를 위해 뭔가 해주는 건데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러게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충분하세요. 하지만 받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냥 아껴두시지 마시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 73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돈으로 손자한테 선물을 사주셨대요. 그동안 손자 생일 선물도 제대로 못 사줬는데 이번엔 좋은 걸로 사줬다 하시면서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75세 최순덕 할머니는 평소에 먹고 싶었던 한우를 사서 가족들과 함께 드셨대요. 이런 호사가 어디 있나? 정말 맛있게 먹었다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전체가 활기를 찾고 있어요. 상인들도 웃음이 늘어나고 어르신들도 기분 좋게 장을 보시고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더욱 소중해요. 평소에 나가기를 꺼려 하시던 분들이 장 보러 나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어제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요즘 장 보러 나가니까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좋네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 정책의 숨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서둘러 주세요. 9월 12일까지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족과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가족들도 어르신들이 신청하셨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84세 이만수 할아버지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신청하셨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바로 도와드려서 신청을 마쳤지만 만약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신청할 때 어려우시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 직원들도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주민센터만 해도 요즘 하루에 몇십 분씩 오세요. 모든 분들께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세요. 마지막으로 이 돈을 받으시면 꼭 기한 안에 다 쓰세요. 아까워서 모셔두시다가 날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에서 써서 함께 경제도 살려나가시면 좋겠어요.
이번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 동네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챙기시고 받으신 돈은 현명하게 쓰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